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강의는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서방기술사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기계, 또 뭐 전기, 건축, 화공, 또 뭐 가스, 위험물 뭐 이런 거 다 포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공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아주 너무 깊이 있는 것은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한 가지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면 갈수록 그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 가능한 한 옛날에 나왔던 문제를 가능한 출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당한 깊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관연도 문제를 보면서 좀 그 짐작을 하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지도하다 보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번 모의 시험을 쳐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그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50분 동안에 주고 25점짜리 하면 두 문제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해갖고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공부를 죽기 살기로 해서 쓰는데 50분 주고 두 문제 쓰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쓰고 또 그 다음 문제를 갖다 쓰다 말든지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100% 실패입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그 4교시까지인데 그 교시당 100분이잖아요. 그 답안지는 보통 우리가 10페이지 또는 뭐 12~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주잖아요. 뭐 뒤에 연습도 하라고 하기도 하고 주는데 대부분요, 그 10분에 한 페이지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렇게 네 문제를 쓴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저기 1교시에 10점짜리 10문제를 쓴다 그러면요, 전부 다 토탈 합쳐서 10페이지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0점에 1페이지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첫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첫 시간도 13문제 중 10문제를 고르는데 한 문제에 10분 이상 소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8문제 쓰니까 그냥 그 100분이 다 지나는 거예요. 그럼 두 문제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은 뭐예요? 80점 만점에 60점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잘 지켜라, 이 말이죠.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그러니까 25점짜리 같으면 뭐예요? 뭐 2.5쪽이라고 기준하는데, 적어도 조금 조금 길게 쓰는 거, 조금 짧게 쓰는 게 있다면은 3쪽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페이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알아도, 다른 문제를 알아도 못 쓰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리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한 문제를 갖다가 공부해놓고 딱 답안지를 갖다가 그 양식 있잖아요. 그죠? 거기 딱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저 시계 딱 풀어놓고 집에서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25분에 들어가느냐, 25점짜리가. 또 10점짜리가 10분 내에 들어가느냐를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요, 100점 100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대부분요, 이 죽기 살기로 편지 쓰듯이 말로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요, 좋은 점수 못 받아요.
그리고 편지 쓰지 말로만 쓰면요, 문제가 뭐냐면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그리고 답안지가 짜임새가 없어요. 지금 뭐예요? 글멋이 없다는 얘기예요. 글멋이. 여러분들 책 같은 거 필요할 때 그림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뭐 이렇게 뭐예요? 뭐 그림이라든지, 예? 뭐 필요하면 뭐 개요도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아니면은 뭐 회로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블록 다이아그램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활용해서 쓰라는 얘기죠. 이런 걸 좀 어느 집어넣으면서 필요할 때, 아니 뭐든지 다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절하게 활용할 때 글멋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편지 쓰면요, 그 채점하는 사람이 지루하고 따분해서 잘 안 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일목요연이잖아요. 블록 다이어그램 딱 하든지, 뭐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놓든지. 그림도요, 너무 선명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개념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인데, 왜? 아니 25분이나 10분 들어가는데 거기 그냥 자대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대면 안 돼요. 자 필요 없어요. 옛날에 자 가지고 들어가고 뭐 연필 가지고 들어가서 살짝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지우고 했더니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다 알아요. 누군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제 그 답안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 좋아가지고 이렇게 쭉 안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빗금으로 이렇게 쳐놨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는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1cm 간격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도 번호 붙이라고 요 1cm 간격으로, 1cm가 아니고 요거 번호 붙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요, 뭐 이게 그 그림은 개념적으로만 그리면 되거든요. 개요도 같은 거. 만약에 표현한다. 그럴 때 뭐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한다 그러면 뭐예요?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쭉 뭐 비교하니까 나는 내가 대충 해봤고 그냥 뭐 쫙 이렇게 긋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내가 그 서로 비교하는데 여기까지 내려갈지 여기까지만 와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대충 어느 정도 뭐 세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뭐 한 요 정도는 갈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 뭐에 대한 비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고. 예. 그러면 또 요거 뭔가 요거에 대해서 비교는 이렇게 요거 들어가고 요거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줄이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무슨 그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한 걸 뭐 비교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뭐 다른 거 비교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들어간다 그러면 또 그때 또 이렇게 또 싹 거주고 또 뭐 이렇게 이제 또 하다가 또 거주고 또 거주고 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뭐 하다 보니까 또 여기 또 이렇게 거요. 여기 또 먼저 거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야죠. 이렇게 여기 구분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요령이죠. 이걸 언제 자대고 그리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좀 삐뚤삐뚤해도 상관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글자 또 늦게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빨리 쓰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빨리 쓰는 그런 학원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데 또 다니는 사람이 있나 봐요. 답답하니까. 예? 글자 쓰는 게 너무 느리니까. 그리고 너무 글자를 깨알같이 쓰는 사람, 너무 깨알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출제위원이 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도 또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를. 글씨 쓰는 학원에 또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표 그린다든가. 블록 다이그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냥 갖다 그것도 뭐 무슨 잘을 왜 됩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건데. 크게 돼. 아니면 크게 잘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삐쳐나오면 어떻습니까? 알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연소 과정 같은 거 이럴 때 이랬잖아요.
그래프도 그래.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래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운전점이다, 뭐, 이런 거. 그냥 그러면 되지. 절대 자대면 안 됩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뭐 내가 이제 6문제 중에서 뭐 이게 2, 3, 4교시인데 4문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4문제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4개 있는데, 요거는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 요거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요거만 쓰고 말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모르는 문제도 써야 돼요. 그래야지요, 예? 최대한 자기가 유출을 해서 작성을 해야 돼요. 왜? 좀 분량이 좀 작더라도, 내가 이거 2.5페이지가 안 나오고, 내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안 되고, 그냥 한 페이지뿐이 안 나온다고. 그래도 써야 돼요. 그리고 써놓으면요, 빵점을 안 줄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가 25점이니까, 25점에 빵점 받는 거고요. 그래도 담은 뭐 한 5, 6점 받는 거하고 틀리죠, 그죠? 총점의 4점은요, 평균 1점이에요. 왜냐면 6, 4, 20점, 240점 만점이니까, 240점이 평균 60점 아닙니까? 그런데요, 대부분 공부했던 사람들이요, 몇 점에서 떨어지느냐? 55점에서 60점 사이가 엄청 많아요. 특히 58점부터 60점 사이. 세상에 59.8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새는, 옛날에는요, 이 점수 공개 안 됐어요. 요즘에 다 공개되잖아요. 이거요, 0.2점이니까 총점으로 하면은 0.8점이 모자라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25점짜리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술하면은 1점을 주든 2점을 주든 3점을 주든 4점을 5점을 주든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반드시 내가 4문제를 선택했다 그러면 한 문제를 모르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머리를 갖다가 써가지고 유출을 해서, 농담할게, 개발세발이라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여기에 거기에 뭐 물론 예를 들어서 뭐 한 50점 이하고 하면 그 상관없겠지만은, 적어도 여기에서 정말 간당간당한 그 카트라인에 그런데 걸리는 사람들은 저기 결정적인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도받은 제자 중에서는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60점 가까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1, 2점이 당락을 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산 문제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 계산 문제는요, 이 자기가 확실하면요, 선택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6문제 중에서 4문제 선택하다 보니까, 이 계산 문제를 갖다가 선택 안 하고 그냥 논술형만 써요. 논술형은요, 채점하는 사람이 물론 자기 따라 기준은 있지만은, 점수를 뭐, 까다롭게 채점하고, 좀 아니면 뭐예요, 조금 느슨하게 채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점수가 조금 유도리가 있어요. 네, 범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산 문제는 계산 과정이 어느 정도 맞고 답이 맞으면은 그 점수를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론 10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10점짜리는 10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25점짜리는 25분 내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라든지 답이 맞으면요, 이거는 오히려 논술형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내가 어떤 다른 분야 쪽인데, 그분이, 괜찮은 대학 나왔는데, 워낙 그 수학적인 그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계산 문제 딱 나왔는데, 그 계산 문제를 다른 사람은 거의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그 사람 혼자 풀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 합격하더라고, 보니까요. 저도요, 제가 이제 저 기술사 5개 갖고 있지만은, 어떤 때는요, 계산 문제 나왔을 때가 찬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를 어떤 때는 심지어 저는요, 제가 시험 칠 때만 해도요, 지금은 1교시는 10점짜리, 1교시는 10점짜리 10개가 나오고, 2교시, 이제 13문제 선택하는 거죠. 2, 3, 4교시는, 우리가 2, 3, 4교시는, 4교시까지는 지금은 뭐예요? 25점짜리가 4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1, 2, 3, 4교시까지 이게 똑같았어요. 그냥 20점짜리가 5개 나왔어요. 5개.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저는요, 90년대 이제 공부를 하고 합격했겠으니까. 근데 그때 내보니까, 계산 문제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다, 3문제가 나왔더라고요. 3문제 내가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를 갖다가, 물론,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고, 그거야,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 계산 문제를 갖다가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는 오히려 확실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걸 감안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의시험을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그 모의시험은 뭐예요? 그 관연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기 그 교재 같은 데 보면은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자기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25점짜리는 25분 내에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또 10점짜리는 10분 내에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미리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은요, 시험 자주 쳐보면 돼요. 그죠? 예? 1년에 아마 이제 그 기술사 시험 문제가 시험이 아마 3번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 3번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2번 쳤어요. 그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한 3회 정도 늘어나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그 공부를 갖다가 좀 많이 했다고 시험 쳐보고, 공부를 적게 했다고 시험을 안 치고 그러지 말고, 공부를 적게 하나 많이 하나 시험을 한번 쳐보면은, 그 시험을 쳐보면서 자기가 이거를 감을 잡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가 양이 부족하다. 좀 더 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게 도저히 이게 시간 내에 쓸 수 없다, 있다. 그게 판단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험장에 가서 직접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면서 시험을 쳐보고 하면요, 거기서 느낌이 오고 경험이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완벽하게 공부해갖고 그냥 한 방에 시험 붙는다.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나는 공부를 해서 이렇게 경험 쌓고 또 시험 보고서 그렇게 몇 번 시험 보는데, 이거를 갖다가 5년, 10년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적어도 나는 한 2년 안에는 나 꼭 합격해야겠다.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도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아니, 내가 공부 시작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됐어. 근데 합격해서 빠져나갔잖아요. 아,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합격해서 빠졌으니까 이제 경쟁 상대가 뭐죠?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20명씩 합격한다 그러면 1년 하면 3번이니까 60명이 빠져나갔으니까, 아, 내 경쟁사 이제 60명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사람하고 나는 경쟁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답안지 작성하고 하는 것을 미리 연습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당부드리는 것은, 이 기술사를 도전하려면요, 뭐죠? 독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의지가 강해야 돼요. 그거를 의지가 강해야지 물에 물 타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가 아주 그거 보면 뭐라고 해? 주변이 복잡한 사람들은요 절대 합격 못하는 거예요.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독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거 2가지만 꼭 지켜달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가 있고요. 제가 기술사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보험이라고, 그죠? 연금보험보다도 더 좋은 게 기술사라고 그랬잖아요. 왜?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설계 감리하는 데 보면은요, 80 넘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90 넘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직접 현장에 안 가더라도 비상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감안하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리고요, 마음 먹었을 때가
늦다 할 때가 제일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번 도전 한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기술사 이 정도 공부하면요, 이게 지금 소방 관리사도 공부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지선 대학이잖아요. 이론이 중무장돼 있는데 사지선 대학은 조금 막 아리까리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 조금만 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눈으로 공부하면요, 그것도 어렵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관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 물론 뭐 소방 관리사의 장점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기술사를 목표했으니까 기술사 공부하시고 또 필요하다면은 제가 뭐 관리사 문제도 또 풀고 그래줬잖아요. 그죠? 아, 이런 정도가 관리사에 나오는구나 생각하고 한번 또 필요하시면은 관리사 공부하면 되고, 관리사 공부하는데도요, 이론이 없으면은 못 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이론적인 무장을 하면요, 관리사도 다른 사람 몇 년 공부할 거예요. 뭐 빠른 시간 내에 저는 합격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떤 페이스로 나간다면은. 그러면 뭐 이제 소방 쪽에 뭐 기술사, 관리사 양쪽 다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죠? 나이 들어서 60 넘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30대, 40대에서 승부 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보험이라는 것은 이게 내가 기술적으로 보험 든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그 50대 후반에서 60대, 필요하면 70대, 나중에 뭐 80대 이런 데까지도 일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내가 가족을 또 먹여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여러분들 노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아마 좋은 그런 그 기회가 돼서 어떤 그 방향 전환하고, 방향 전환하는 건 뭐예요? 이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몇 계단을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또 좋은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좋은 강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강의했다고 생각해서 우리 또 좋은 시간 되면 또 다른 기회에서 또 만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또 혹시나 저를 만나면은 또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